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영국 언론과 영국 전문가들도 토트넘 선수단의 대량 부상 사태의 책임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있다는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최고의 주장이자 미스터 토트넘이라고 찬사를 보내왔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최근 카라바오컵과 FA컵 탈락 과정에서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이미 오하라, 제이미 레드랩 같은 토트넘의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까지도 공개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비판하며 주장직을 박탈해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영국 현지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은 영국의 현지 기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직설적인 질문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청문회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반더벤과 로메로의 부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장 박탈론까지 나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기자회견 전체 내용 가감없이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맨유와의 경기 최종 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부상 선수였던 브레넌 존슨과 제임스 매디슨, 골키퍼 비카리오가 돌아와서 전체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표정에서나 또 몸 상태에서나 여러모로 매우 밝고 가벼운 모습으로 휴식을 충분히 취한 이후 팀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거의 두세 달 가까이 주중 경기를 계속 치러야 했던 강행군이 이어졌다가 이번 주중 경기 없는 일정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통상적으로 이런 일정에 이틀 정도 휴식을 주고 휴가를 주는데 3일이나 휴가를 주면서 완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 와중에 또 두 개의 컵대회에 탈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정이 널널해진 상황인데, 그러나 아쉽게도 핵심 수비수인 반더벤과 로메로는 여전히 훈련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첫 번째 질문으로는 반더벤과 로메로가 맨유전 앞두고 부상 복귀 과정에서 또 한 번 좌절이 생긴 거냐, 또 문제가 생긴 거냐, 아니면 그냥 조심하는 차원에서 쉬게 하는 거냐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둘 다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부상 회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심스러워서 아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선 미키 반더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결정을 내렸다. 의료진, 나, 선수 그리고 모두가 어떻게 훈련하고 복귀하고 출전할지를 합의했다는 것이죠. 저는 확실히 그 결정에 촉매제가 되어서 부상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서 미키 반더벤이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뛸 수는 있지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또 부상 재발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말끔하게 본인의 최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키 반더벤이 여러 가지 다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근력, 근육, 부상 방지 훈련 같은 것이죠. 축구 전술 훈련, 팀 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부상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부상이 낫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부상보다는 미키 반더벤의 몸에 역학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길 원하지만 정말 좋을 때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개인 훈련을 하고 있고 컨디션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복귀가 임박했다라고 확신하지만 제대로 하고 싶다라면서 이번 맨유전은 여전히 팀 훈련하지 않았고 출전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수비수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에 대해서는 회복 자체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했어요. 생각만큼 부상이 빨리 낫지 않아서 무리한다면 출전시킬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지난 두 번의 컵대회 탈락 과정에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었던 것, 반더벤은 부상은 나았지만 더 잘 회복하기 위해 다른 보강 훈련을 한 것이고 로메로는 부상이 지연된 게 맞다는 것이죠. 로메로에 대해서는 그의 치유에 대한 명확한 징후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복귀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했는데요. 로메로와 반더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의학적인 좀 부분들 어떤 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상이든 또 의학적인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이제 어떤 선수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설명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와닿기가 어렵다. 게다가 내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부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거짓말 아니고 진실을 말씀드리면 둘 다 훈련은 하고 있다. 반더벤은
근육을 더 강화하기 위한 훈련, 로메로는 재활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를 보시고 싶다면 있습니다. 그 사진 영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쳐서 못 뛰는 상황인데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반더벤도 무리하게 출전시켰다가 다시 다치게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잘 회복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둘 다 회복 측면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증거까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정말 청문회 같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두 선수의 복귀를 미뤄왔지만 복귀가 확정되면 경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했고요. 기자가 또 물어봐요. 아니 제가 감독님이 거짓말한다고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팀이 유로파리그에 올인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맨유와의 경기는 뛸 수 있지만 좀 아껴놓고 3월에 있을 유로파리그 16강전에 맞춰서 그때 뛰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때 최고의 경기력 보이게 하기 위해서 리그는 좀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니요 라고 또 한번 부인했어요. 우리는 어떤 대회든 단 한 대회에만 올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리그에서도 발전하고 싶고 순위를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리그 순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잔류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고 또 몇 경기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치러야 할 경기들이 꽤 남아있습니다. 리그 순위를 최대한 좋게 강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최대한 가능한 높은 순위로 가고 싶기 때문에 리그 경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유로파리그는 우리가 다른 컵 대회를 모두 탈락했기 때문에 큰 관심사이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유로파리그 때문에 로메로와 반더벤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상에서 잘 돌아와서 더 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또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엘프스보리와 유로파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시켰던 것은 그 출전으로 인해 미키 반더벤이 더 잘못됐다, 재발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당시 다쳤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겼던 통증이 앞으로 회복과 재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통증은 사라졌으나 다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더 정밀한 검사와 훈련과 재활을 하겠다는 것이죠. 로메로 같은 경우도 좀 밀고 나가서 투입하면 어떠냐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시즌이 끝날 때는 충분히 이둘이 문제없이 다시 다치지 않게 잘 뛸 수 있다. 끝나기 전에 돌아올 것이다. 시즌 아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더벤의 부상 문제에 대해 계속 질문이 나와요. 엘프스보리전에 출전시켰다가 전반전 끝나고 교체 아웃하고 못 뛰고 있기 때문에 포스텍이 무리하게 또 쓴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 건데요. 반더벤과 그의 몸에 대한 메커니즘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당했던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토트넘 이적하기 전에 있었던 부상 즉 원래 갖고 있던 몸에 문제가 있던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 게 그렇다면 토트넘 구단에서 영입을 할 때 메디컬 테스트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고 그게 아니면 결국 토트넘 내에서 원래 안 다치던 선수를 문제가 생기게 잘못 운영했고 잘못 기용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떤 쪽이 되든 토트넘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부터 쌓여왔던 부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을 아직 프로 커리어의 초기인 반더벤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선수의 잘못이다라고 몰고 갑니다. 그 자신의 몸을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엘리트 선수이지만 굉장한 스피드의 극단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그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쓰면서 몸을 다치지 않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면서 최적의 수준으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각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더벤이 자주 부상을 당하는 것은 그가 아직 축구의 경험과 경력면에서 매우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그것에 대한 조율과 조절과 판단이 경기 중에 잘 안 된다. 그걸 좀 더 노련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최고 레벨에서 뛰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가 그런 부분에 도달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가 최고의 레벨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재활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반더벤이 자신의 근육을 덜 소진시키면서 최고치의 능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4경기의 토트넘의 경기 강도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구사하는 것이 조금은 낮아졌는데 이번 주는 주중 경기 없이 쉬고 오니까 다시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강도 높은 축구의 신념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질문도 나왔어요. 이 얘기는 당신의 그 빡센 축구가 선수들을 다치게 했고 오히려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조금 쉬었다가 또 그럴 거냐? 약간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어봤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뿐이죠. 즉 우리의 방향성을 바꾼 게 아니고 최근 경기 강도가 떨어진 것은 너무 지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똑같이 시도할 거고 이제 쉬었고 회복이 됐다면 더 높은 강도의 경기를 할 것이다.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저번 경기 후 말씀드렸듯이 60시간 간격으로 엄청난 경기,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던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기 접근 방식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강도 낮춰라, 라인 내려라, 지침을 준 적은 없었고 똑같이 시켰는데 선수들이 지쳐서 수행을 못했을 뿐이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지쳤던 것도 있지만 지쳤기 때문에 선수들이 알아서 라인 내리고 다른 전술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어찌됐거나 이번 주를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더 잘 실행할 기회를 얻었다라면서 맨유와의 경기는 다시 하던 대로 하이라인 압박 축구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축구가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요? 또 기자들이 물어봐요. 당신의 그 축구가 지금 한계가 나오고 있고 전술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있고 선수가 계속 다치는데 정말 안 바꾼다고? 정말 그렇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역시 강하게 말합니다. 그게 항상 목표였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축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팀은 그런 팀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2, 3주 동안 몇몇 선수들이 부상해서 복귀하면 훈련과 준비, 로테이션 능력이 이런 경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중 경기가 없기 때문에 컵 대회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경기 사이에 회복을 하면서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경기들을 모두 소화하면서 그 경기 안에서 결과를 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잘 됐다. 떨어져서 잘 됐다. 뭐하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키 반더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들어봤냐 질문하는데요. 예. 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외부의 몇몇 사람들이 반더벤을 살펴보기도 했고 더 많은 정보도 제공을 했어요. 우리의 스태프들도 그가 부상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선수인지를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 지금 단계는 부상 회복 단계는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부상을 안 당하면서도 본인의 능력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토트넘 내부 스태프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키 반더벤이 계속 경기를 못 뛰고 있는 것에 대해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냐고 물어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맞다라고 했습니다. 좌절하고 있지만 그와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신은 계속 뛰고 싶어 하지만 저는 아직 10년의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몸이 괜찮다고 뛰었다가 또 다칠 수가 있고 그 다치는 게 앞으로의 커리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기간이 중요하지 않은 2, 3주의 시간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반더벤은 뛸 수 있었지만 우리가 안 쓴 것이다. 왜냐? 부상 재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내 욕심으로 지금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 반더벤을 막 쓰지 않았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축구 클럽 토트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팀을 이끌어갈 선수니까 더더욱 그래야 한다. 항상 자산을 보호해야 하고 그는 우리 축구 클럽 토트넘의 주요 자산입니다. 그의 경력은 이 한두 주를 더 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라면서 앞으로 잘 쓰기 위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미키 반더벤과 로메로가 부상 재발로 인해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들이 나왔는데 그런 걱정은 없었냐고 질문하자 절대 없었으며 두 선수 모두 수술은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첼시와의 경기에 무리하게 복귀시켰다가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부상을 악화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왜 제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또 한 번 청문회와 같은 분위기에 반박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부상이라면 부상이에요. 로메로는 대퇴사두근 염자고 미키 반더벤은 햄스트링 부상이었습니다. 윌슨 오도베르는 햄스트링 부상이었는데 수술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수술 이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키 반더벤이 물론 3개월 가까이 뛰지 못한 경기가 많죠. 그러나 그가 수술을 해야 할 상황 전혀 없었고 그런 근처에도 못 갔고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다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뿐이고요. 게다가 미키 반더벤처럼 극단적으로 뛰는 선수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 수술을 논의하다가 안 하고 수술 없이 치료하자 이렇게 가는 과정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다시금 영국 기자들의 의심과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주중 경기가 없어서 정말 좋은 기회 최고의 한 주 보냈냐라고 약간 놀리는 질문이 또 한번 나오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경기가 없어서 최고라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에 지지 않아야 최고라는 건가요? 하면서 괜찮은 한 주였다고 하면서 휴식을 취하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냐? 잘 쉬었냐? 또 질문이 나오니까 조금 심술궂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내가 그동안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속에 나 역시 일주일에 계속 주중 경기하고 3경기 하니까 잠도 못 자고 경기를 준비해야 했던 일들이 있었다. 오랜만에 여유를 조금 가졌다. 항상 활기차고 쾌활할 수 없었다. 주중 경기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탈락은 아쉽지만 다행이었다고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뭐 이번에 탈락을 안 했어도 주중 경기는 없었겠지만요. 어찌됐거나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도 했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코치들도 그랬을 것이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이제 숨을 좀 돌렸다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변한 것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팀을 운영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비카리오와 메디슨이 돌아온 것, 팀의 부주장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리더십을 되찾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영국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미 계속 뛰고 있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사실 꺼낸 건데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단 부주장이 돌아온 것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카리오가 뛰어난 골키퍼일 뿐 아니라 훈련할 때도 선수들 사이에 존재감이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비카리오가 모두를 움직이게 하고 또 다른 골키퍼가 있지만 비카리오가 능력이 뛰어난 골키퍼이기 때문에 솔직히 힘들었다. 모든 선수들이 공헌을 했고 누구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잘해줬지만 그래도 비카리오는 경험이 많고 개성이 강하고 좋은 선수이고 메디슨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메디슨은 엄청난 자신감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할 때는 그 자신감이 팀 전체에 퍼져나가게 된다. 이 선수들이 복귀한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긍정적으로 줄 거라고 했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 메디슨과 우도기의 선발 출전 가능성도 물어봤습니다. 우도기도 회복을 했기 때문인데요. 우도기는 아직 아니고 메디슨은 선발로 뛸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우도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출전 여부 자체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벤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벤치에 없을 수도 있다. 다음 주에 주중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준비할 수도 있다고 했고 우도기, 브레넌 존슨, 윌슨 오더베르, 티모 베르너가 아마도 입스위치전, 맨시티전 사이에 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꽤 많은 선수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를 직접 주목한 영국 현지 취재기자의 리더십 논란 질문이 나옵니다. 소니는 주장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을 텐데 그가 경기장 밖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대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경기장 안에서 뭔가 주장답지 못한 것 같은데 밖에서는 어떠냐? 훈련장에서 어떠냐?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 방식과 경기 준비 방식에서 스탠다드, 표준을 팀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니를 다들 보고 규율을 갖추고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소니는 클럽의 안팎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모범을 보이고 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든 선수들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집중시키려고 노력하며 물론 그도 다른 선수들처럼 마찬가지로 피로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팀의 본인의 강점인 긍정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욕하고 다그치고 카리스마 보이는 그런 것만이 리더십이 아니다. 강조한 것이죠.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웠다. 자신만 신경 쓰지 못한 면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주장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은 충분히 잘 수행했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변호해 준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다른 몇몇 선수들도 한 단계 더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오히려 좋아진 면도 있고 더 발전된 부분도 있다라고 했어요.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선수들이 흩어지거나 분열되거나 또 개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고 뭉쳤다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보인 리더십 덕분이다. 오히려 탓하고 비난하고 윽박질렀다면 누군가는 토라지고 팀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리더십이 끈끈한 유대감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손흥민 선수만의 리더십과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카리오, 메디슨이 돌아오게 됐고 로메로 같은 다른 부주장도 돌아온다면 더 팀의 융합과 리더십에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주장이기도 하지만 토트넘에 오랜 기간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책임감을 좀 더 느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한 면이 있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 역할이 어찌 보면 그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득점력과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장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나오기 때문에 나온 질문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야말로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책임감을 원하는 선수가 아니라면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리더십 역할을 맡을 필요가 없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기꺼이 맡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이끄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팀의 정말 존중을 받고 오랫동안 활동해야 하는 그런 경험일 텐데 힘든 시기에는 당연히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없는 게 낫다라면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역할을 위해 주장직을 내려놓을 게 아니라 주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것도 끌어올려야 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팀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개인적인 감정을 제쳐두고 팀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내면의 인내가 필요한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개적으로 선수로서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지지를 보냈습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맨유와의 경기 손흥민 선수를 또 한 번 중용하고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어느 정도 준비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솔란키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히샬리성도 없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마티스텔과 함께 득점을 해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맨유와의 경기, 맨유도 라인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플레이를 준비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우리 시간으로 2월 17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유와 홈 경기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를 열리는데요. 과연 이 경기 손흥민 선수는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두 개의 컵 대회에서 탈락한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 희망을 찾는 결과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실시간 입중계, 경기 후 분석과 현지 반응, 다양한 영국 현지 방송 레전드 분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